총리님 고령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도쿄전력이 어제부터 오염수 해양 투기 시험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선 그 시운전 자체의 그 기능이 결국 해양 오염수 방류를 정화를 시켜서 기준을 충족시켜 가지고 배출을 하자 하는 그러한 시설들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검사, 규제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일본의 원전 NRA라는 기관인데요. 거기에 인가를 받기 위해서 만든 그동안에 건설한 그러한 그 시설을 시운전을 하는 그런 그 상황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번 시험 방류와 이달 말 IAEA 발표를 거쳐서 7월 중에는 실제 해양 투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본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은 없는가요? 저희는 구체적인 통보 일자를 방류 일자를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IAEA가 그동안에 우리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연구원이 들어가 있고 또 우리의 전문가가 같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IAEA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검증 기능을 발표가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대한민국으로서는 독자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점검을 우리 자체적인 그런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그 태스크 포스들이 작업을 하는 그 팀들이 별도로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정부는 100% 안전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0년, 2021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표명 발표를 하셨듯이 그러한 기본적인 과학적 기초 위에서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방류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은 현재 윤석열 정부와 입장은 같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꾸 과학적 검증을 강조하시는데 지난 6월 1일 일본의 원전 제로 재생에너지 100 국회의원 모임에서 도쿄전력이 원전 오염수를 섞지 않고 윗물만 떠서 검증을 했다면서 시료 채취의 문제를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료 채취를 지금까지 3번을 그 IAEA가 입회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시료 채취를 했고요. 그것을 그 자리에서 봉인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1차 시료 채취는 2022년 1월에 이루어진 시료 채취를 그 IAEA가 지난번에 발표를 했고 우리도 IAEA의 그 결과를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채취의 그런 그 3번 정도를 채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2번은 전체적인 해양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IAEA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오염수를 1차로 알프스를 거쳐서 오염수 탱크, J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일단 저장을 하고 그거를 다시 그거는 아직도 오염된 상태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70%는 기준치를 넘는 거고 30% 정도가 기준치를 충족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시 알프스로 가져와 가지고 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계속 재정화를 해 가지고 그것이 확실해졌을 때 방류한다. 지금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해양의 환경을 하는 과정에서 그 70%는 아직도 그 기준치 이상이고 30%는 기준치 이하라고 판단이 되는 그러한 그 오염수거든요. 그 오염수 그 탱크에서 30% 그 탱크에서는 일단 좀 그 조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하는 그거를 뜬 것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와 IAEA가 검사를 해서 최근에 발표한 그 1차 시료 채취는 그거는 다 이런 과정을 재정화 과정을 거친 이제 이 정도면 방류한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K탱크 그쪽에 있는 거를 채취해 가지고 각 그 조사기관에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쪽도 일단 정화는 됐다고는 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 그 오염된 것과 같이 있는 거기에서 떴고 그거는 표층에서 떴다. 그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총리님.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아니 탱크에 있는 물에 오염수 여부를 측정하는데 위에서만 뜨는 것하고 섞어서 뜨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동경전력 자체가 위에서만 떴다고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위에서만 뜬 것은 아니고 그 깊이는 IAEA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깊이에서 떴다고 저희가 정말 아니 총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IAEA 대변인 같으신데 자 이렇게 묻겠습니다. 전체 1073개 저장 탱크 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고시농도 이하인 K4, J1C, J1G 3개 탱크군에서만 64개 핵종을 모두 측정하고 그 외 탱크는 64개 핵종을 모두 측정하지 않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아닙니까? 탱크의 그겁니까? 탱크에 있는 전체 지금 1073개 탱크가 있는데 그중에 일부 탱크만 64개 핵종을 모두 측정하고 나머지는 전부 측정한 거 일부만 했다고 지금 인정을 했어요. 이것도 큰 문제 아니냐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1월 달에 한 시료 채취는 재정화를 통해서 방류 단계까지 간 거를 채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한 겁니다. 아니 좀 말씀 좀 들으세요.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하는데 왜 자꾸 저 의석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아까 그 J나 E 탱크는 30%라는 정류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뜨는데 그거는 표피가 아니고 IAEA가 생각하는 적절한 깊이에서 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이 깨끗한 물을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해야 된다는 거는 이건 우리 안전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한 시료 채취, 검사 이런 것들은 그 IAEA와 관련 기관과 계속 그런 것들은 검증을 해나갈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30년 동안을 방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차질이 없도록 제대로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안전해지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완전히 IAEA나 일본 대변인 같으신데 아니 그렇게 꼭 말씀을 하셔서 인정하셨다시피 알프스를 통과했다고 해서 바로 정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통과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전체 지금 탱크에 보관된 처리수 중에서 66%, 34%만 이게 이제 기준치 이하고 나머지 66%는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초과하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도 도대체 몇 번 통과돼서 초과하는 것인지 또 기준치 이하는 몇 번이나 알프스를 통과해야 처리가 되는 건지 이런 통계가 지금 정부에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들은 그런 통계가 있으시냐고요? 아니, 이번에 간 시찰단들이 다 그런 검토를 했고 발표를 안 했지 않습니까? 뭘 발표를 했어요? 아니 발표는 총리님 제 말씀을 좀 들으세요. 답변을 좀 없다고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을 좀 들으세요. 질문만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좀 들으세요. 총리님 도대체 그러면 답변을 좀 들어주세요. 총리님 이렇게 답변을 좀 들어주세요. 총리님 이렇게 물어볼게요. 알프스를 몇 번 통과해야 기준치 이하가 됩니까? 그거는 정화가 될 때까지 몇 번이건 합니다.
그게 아니, 몇 번인데요? 만약에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 그러면 기본 전제가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방류가 된다면 대한민국부터 반대할 겁니다. 그리고요. 자료를 알프스의 전과 후에 대해서 4년치 것을 지금 로 데이터를 받아왔습니다. 네,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대체 오염된 것을 방류를 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허용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예.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희부터 나서서 반대할 겁니다. 총리님. 네. 그리고 이게 알프스는 이온 교환 수지 협착 성능에 따라서 성능 편차가 발생하게 되고 도대체 몇 번을 거쳐야지 삼중수소와 탄소 14를 제외한 다른 핵종들이 제거되는지 신뢰할 수 있는 실증 자료가 없다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문제는요. 네? 지금 K 탱크에 들어있는 것들은 알프스를 거쳐서 정류가 된 깨끗해진 것을 일단 담았다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했고 그 검사를 발표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거를 못 믿겠습니다. 잃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고 향후 30년 동안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거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존재 의의가 없죠. 그거는 믿어주셔야 되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정유를 했다는 것을 못 믿겠습니다. 총리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일본 총리다. 그거는 정말 네. 굉장히 예의를 벗어나고 모욕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총리님, 저는 앞에서 말씀한 이런 사실만으로도 다액종 제거 설비의 성능과 오염수 투기를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리 동의하시는가요? 저는 그렇게 해서 신뢰될 수가 없다면 저희부터 나서서 방류를 반대하겠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이미 시료 채취를 했고 그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 30년 동안도 수시로 IAEA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검증이 지속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 군데에다가 다 믿어놓고 그 다음은 우리는 모르겠다. 그런 정부는 정부도 아닌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그러한 세밀한 체계를 갖춰 놓은 겁니다. 우리 국내적으로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우리 원자력 안전연구원도 참여하게 하고 전문가도 참여하게 하고 그런 자신감 위에서 저는 정의용 장관이나 강경화 장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믿어요. 저희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어떤 정부가 오염된 물이 마음대로 들어오도록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사지로 모으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만약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정말 그거는 저는 정말 괴담에 가까운 선동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리님, IAEA는 일본인 사무총장 주도로 출연금을 많이 낸 일본에 유리하게 2015년부터 일본의 해양 방류를 권고한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또 수차례 해양 방류 지지 의사를 밝혔기에 이달 말 최종 보고서에도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없다고 보는데 총리도 동의하시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자랑인 문재인 정부에서 UN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반기문 총장님은 예산을 유엔에 항상 일본이 거의 2등으로 내고 있으니까 그럼 맨날 일본만을 위해서 일했다는 얘기하고 같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사무총장이 일본인도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문재인 총장, 반기문 총장님이 언제 일본하고 미국만을 위해서 일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기구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운영이 되겠어요? 더구나 과학을 다루는 국제기구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IAEA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국민 여론 저버리고 IAEA 결과만 발표만 기다리고 믿는다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주체적 검증을 포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는 처사라고 저는 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위험 요소를 막아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양 투기되는 원전 오염수가 100%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면 또 단 1%라도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는 그것을 막아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데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응 전략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접 시료도 받아가지고 분석도 하고 아예 그런 검증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IAEA하고. 총리님. 그러니까 국제기구를 못 믿는다 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반기문 총장을 못 믿는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하면 반대는 일본이 우리말 듣고 중단할 것 같습니까? 아니 만약에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해양법 연구소, 해양법 국제기구 이런 데에도 다 문을 열어놔야죠. 거기에 당연히 긴급 조치도 있고 제소도 있고 물론 이제 법률에 따라서 국제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다 열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우리 해양법 그 기구에다가 제소를 하라는 것도 검토했지 않습니까? 검토했지만 안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 과학적 그러한 그 증거가 없이 해가지고는 오히려 조금 좀 바람직한 결과를 못 낼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해 버릴 수가 있습니까? 국가의 기능은 그렇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해양급 재판소에 잠정 조치 즉각 청구하고 손배 청구 등을 경고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렇게 해서 오염수를 방류를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막는 방법은 국제기구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도록 하는 그런 문을 우리가 항상 열고 검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엉터리 정부는 없습니다. 네. 네. 총리님, 일본 시운전을 시작으로 해양 투기가 시작된다는 보도를 접하고 어민들은 아무 죄 없이 억울하게 형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 같은 심정이라고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화되면 급격한 소비 위축, 판매 부진으로 우리 수산업은 괴멸 위기에 처하게 되고 어촌은 황폐화된다는 것이 모든 어민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선제적 대책이 오히려 국민 불안으로 이어진다며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미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하기로 일본과 묵계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안전한 것이 방류될 때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방일 당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실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문제는 해양 오염수 방류하고는 저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한일 정상회담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의원님의 질문 같습니다만 해양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것이 한일 회담의 의제로서 논의됐는지는 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런 논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할 계제도 아니었고요. 해양 투기가 현실화되면은 후쿠시마현 수산물 수입 규제를 우리가 주장하더라도 WTO 규정상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대부분 의견입니다. 그거는 사전적으로 그렇게 패배감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입이 재개되면 총리께서 책임을 지시랍니까? 수입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 후쿠시마 해역에서 나오는 어종이 안전하다고 저희가 확신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그렇게 믿을만 하다고 할 때까지는 일본으로부터 후쿠시마로부터의 어종 수입은 저희는 계속 현재 금지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우리 국민의 건강권, 수산업, 요식업, 해양관광업계 등의 생존권이 걸린 전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국민 여론을 하나로 모으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 차원의 검증특위 구성, 국민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해양 그 방류 내지는 지난번 갔었던 그 시찰단 관련해 가지고 저는 아마 그 청문회 같은 것을 국회에서 하시기로
합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러한 우리 어민들한테 정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정말 과학적 근거하에 있는 그러한 주장 내지는 이런 것들이 퍼지지 않도록 그런 괴담과 선동이 발을 붙이지 않도록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원전 오염 사양 투기 반대는 이념이나 정권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국민들의 건강권, 생존권을 지키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국민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우리 당이 제안한 그런들을 함께 좀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